해독과 보양을 통해 원기 회복을 돕는다는 특별한 식품이 있다는데, 이 원기 회복 식품을 생산해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경북 예천으로 향한 제작진. 예천은 변한 경치를 자랑하는 관광 명소가 많을 뿐 아니라 백두대간과 낙동강이 만나는 배산임수의 명당이라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별한 보양식품의 정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세요.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보양식품을 키우시는 농부가 있다 찾아왔거든요. 맞아요. 아, 보양식품 키우세요? 예. 특별한 걸 키우고 있죠. 보양식 하면 삼계탕을 빼놓을 수 없는데 혹시 저 닭들이 아닐까? 저기 보이는 저게 보양식품인가요? 아, 이거는 그냥 취미로 투견 싸움딱 하고 내가 교접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일반 취미 닭 키우는 거. 보양식품 따로 있어요. 야, 이리 와! 이것이 내가 키우는 보양식품 오리. 닭이 아니라 오리였던 것. 오리도 빼놓을 수 없는 보양식품 중 하나인데, 일반 오리도 보양식품은 좋겠지만 이거는 특별한 유황오리. 유황오리라고요? 제2의 허준이라 불리는 현대의학자 인산 김일훈 선생의 비방에 소개된 유황오리는 유황을 먹고 해독시켜 좋은 성분만을 축적하는 오리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독성이 강한 유황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유황오리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연매출 한 10억 정도 하고 있어요. 유황오리를 생산해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오늘의 주인공 김원혁 씨의 성공 비법을 확인해 보자. 그렇다면 김원혁 씨는 어떠한 방식으로 유황오리를 키우고 있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오리 농장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부자 농부. 오리는 몇 마리 정도 키우세요? 한 5천 마리 정도 키우는데 상반기에 한 2천 마리 팔고 지금 한 3천 마리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3,000마리나 되는 오리들을 챙겨야 하다 보니 온종일 농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데, 그런데 축사의 문이 열려있다. 하우스에 문을 이렇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아, 열어놓는 게 우리 문을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 축사의 옆면도 뚫려있고 문 또한 활짝 열려있어 오리들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는데, 오리들이 자연에서 방목을 하니까 자연 있는 그대로 크라고 건강하고 좋죠. 우리는 문을 사용 안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오리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원혁 씨의 유황오리 농장에는 울타리만 있을 뿐 오리를 모으는 일이 전혀 없다는데, 말 그대로 오리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생활하도록 두는 것이다. 사람도 스트레스 안 받고 뭐 놀 때 놀고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듯이 야들도 좀 멈칫하고 멈치장 하는 애들 봐요. 일반 하우스 안에서 이런 멈치장 하고 싶어도 못해. 자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에서 키우면 건강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지. 여기도 일제 간섭을 안 해요. 자연과 순응하러 살라고. 하지만 세찬 빗줄기가 계속되는 장마철에는 유황오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운데, 비 오는데 이렇게 오리들 하우스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요. 그래도 자연이 더 안 좋겠어요. 그런데 뭐 오리들한테 해있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자연에 뛰노는 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연 방목, 자연과 더불어 살자. 자유로운 유황오리 농장에는 자유롭게 일하는 부자농부도 있다. 오리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축사 안에 왕겨를 깔기 시작하는데, 왕기를 까는 거는 그 뭐 사람들도 집에 가면 안락처에 있어야 되지. 오리들도 암만 자연에서 산다 그러지만 밥 먹을 때나 저녁에 잘 때 들어오고 이러면
푹신하고 요 안에 있으면 또 환기가 미생물들이 많이 생기니까 냄새도 안 나고 공간이 쾌적해지니까 이제 환기를 까는 거지. 유황오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은 조성에 주되 머물러야 하는 공간을 정해놓지는 않는 것이다. 부럽다 얘들아. 그런데 이때 왕겨를 깔던 김원혁 씨가 죽은 오리 2마리를 발견했는데 밤사이 유황오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방목을 키우다 보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그제 멧돼지가 습격을 했어요. 이 멧돼지를 2마리 뜯어먹었네. 마음에 안 드네. 멧돼지가 있어요? 예, 많죠, 여기. 삭도 많고, 멧돼지도 많고. 이건 뭐 내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방목으로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깊은 산속에 위치한 유황오리 농장. 그래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건강한 유황오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농장을 살피던 중 갑자기 오리 1마리를 잡아드는 김원혁 씨.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오리 상태 점검하고 있어요. 오리가 튼튼한지 뭐 병은 왔는지. 오리는 부리하고 눈을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지 할 수가 있어요. 눈 있는데 눈곱이 낀다든가 부리 앞에 코에 콧물이 흔든다든가 이 질병 오면 그래 돼요. 그래도 이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지. 얼마나 건강해요. 수시로 유황오리들의 상태를 확인해 병약한 오리들은 도태시키며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유황오리는 얼마나 키우는 거예요? 일반 오리들은 보통 한 40에서 45일 키우는데 유황오리는 약성이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2년 이상씩 키워야 되죠. 유경오리는 40일에서 50일 정도 키워 출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황오리는 유효 성분을 얻어내기 위해 2년 이상 키우고 있는 것. 오리들은 다 이렇게 오래 살아요? 일반 오리들은 다 오래 살죠. 그냥 방목을 키우면. 유황오리는 유황 독성이 막 강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폐사율이 굉장히 많아요. 유황을 못 이기는 오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폐사율이 굉장히 많죠. 6개월 이상 되면 이제 폐사율이 거의 없죠.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좀 하신 게 좀 있으세요? 있죠. 그래서 우리 농장에는 특수한 사료를 먹이고 있죠. 유황오리의 폐사율을 낮추는 김원혁 씨만의 특수한 사료는 과연 무엇일까? 사료를 준비한다더니 아들과 함께 풀을 자르는데 이거는 풀 아니에요? 풀은 풀이죠.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하잖아. 전부 다 수십 개 저기 산야초가 섞여 있는 거잖아. 이게 야초죠. 산야초지.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2번째, 오리의 건강을 설계하라. 어떤 것을 먹이느냐에 따라 유황오리의 폐사율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오리들의 먹을거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오리가 풀도 먹어요? 풀 먹죠. 사람도 풀 먹는데 채소 먹잖아요. 오리도 잡식성인데 풀하고 먹으면 건강하고 좋죠. 대신 이거하고 다른 또 들어가는 재료가 또 많아요. 많은 양의 다양한 재료를 다루고 있어 고된 작업이지만 아들이 함께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학교 졸업하고 4년째 지금 농장을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전수의 한 80% 단계에 접어들었죠. 취직하기 어렵다, 뭐 물경기다 그러는데 그냥 농장 일을 하면서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리 밥 주고 이제 일을 하면은 이제 저 시간이 생기고 또 딴 데 취직을 해버리면 상사 눈치 제일 그거 안 봐도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아버지가 성격이 불같으셔서 이제 한번 화나시면 무서운 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불같이 화내세요? 네. 생물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화를 이제 내시면은 제가 머리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실수는 안 하게 되죠. 20여 년간 연구해온 유황오리의 명맥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는데 매일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부재들이 많이 들어가요. 제일 중요한 게 석유황, 유황이죠. 유황에다가 이제 야채들도 산야초들도 많아요. 뭐 호박, 능쿨, 칠경이, 그다음에 속새, 그다음에 민들레, 뭐 새비름 이런 뭐 야채들을 아주 여러 가지를 비워오죠. 그래서 이제 미강하고 한약재 부산물하고 섞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72시간의 발효를 거쳐 유황 오리들에게 먹인다는데 발효를 통해 오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균이 증가하고 소화 흡수시키기에 좋은 상태의 사료로 바뀌게 된다고. 오리는 하루에 유황을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한 5g 정도 먹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먹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15년 전에 농업진흥청에서 개발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1억 원을 개발비를 받아가지고 실험을 했죠. 1년 반 동안. 그래서 대조구가 10g짜리, 7.5g짜리, 5g짜리, 2.5g짜리 안 먹이는 거 5 대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5g 먹이는 게 성분이 가장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특허를 받았는 거지. 유황오리의 유효 성분을 가장 많이 가지는 유황오리 생산 사육 기술에 대해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발효가 끝난 사료는 오리들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채워주는데 양이 엄청나다 보니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다. 하루에 한 번 먹죠, 뭐. 그런데 한 150g 정도 먹으니까 아까 약간 큰 걸로 한 3례가 정도 먹어요. 식욕이 엄청난 거지. 사료를 통해 매일 일정량의 유황을 섭취한 부자농부의 오리들은 일반 오리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 오리는 뭐 이렇게 기름이 나와서 털이 물이 안 젖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 오리들은 그렇죠. 근데 여기 유황 오리는 이렇게 다 물이 젖었네요. 나도 그게 잘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유황을 먹이게 되니까 오리 꽁지 뒤에 보면 지질이 나오는 지질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유황을 먹이려서 그런지 지질샘에서 지질 분비가 안 되니까 기름을 못 묻히니까 털이 다 젖는 거지. 그 유황 오리들은 겨울에 물에 빠지면 얼어주고 동사해요. 오리인 듯 일반 오리가 아닌 유황 오리는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새벽부터 시작된 사료 작업이 끝나고 이번에는 농장 구석구석을 살피는 김원혁 씨. 자세히 보니 오리의 알을 수거하고 있다. 알을 줍는 일은 축사 밖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알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인 것. 오리 알은 하우스 안에서 안 나요? 하우스 안에도 놓지만 야들은 뭐 온천이 다 돼. 어떤 놈은 탈출하나 바깥에 놈들이고 뭐 온천이 뭐 사료 먹어 들어놓고 물 먹어 들어놓고 지 맘대로 막 나 아무데나. 닭은 안 그러잖아요. 닭은 안 그렇지. 오리들은 그렇더라고. 어디든지 많아요. 막 걸어다니면서 노니까 그럼 좀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이거 알 주로 다니라고.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매일 주워 담지만 알이 깨끗할 수만은 없다는데 지금 농에 한 3,000마리 정도 있는데 2년생 이상 된 게 하루에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지금 놓고 있어요. 그런데 유황이 원체 독하기 때문에 유황오리 알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특허 냈는 알인데 귀하게 놓고 있죠, 지금.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대로 고객을 만날 수는 없는 일. 그래서 꼼꼼한 세척 과정을 거친다는데 이 또한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오리들은 아무 데나 바다에 막 놓잖아. 아까 더럽잖아요. 그걸 어떻게 손님 들을 수 있어. 그래 주워서 바로바로 씻어야 이 깨끗해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주의해야 되죠. 따뜻한 물에 씻어야 되죠. 오리들은 체온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36.5도, 조류들은 38도. 그래 찬물에 하면은 혹시라도 저것보다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하면은 오리 알 온도도 되고 신선도도 유지되고 또 깨끗하게 씻어지니까. 오리의 성장 단계에 따라 급여하는 유황의 양을 달리해 유황 성분이 함유된 알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특허받은 사육기술로 생산한 검증된 유황오리 알이다 보니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유황 오리 알은 어떻게 판매가 돼요? 이건 옛날에는 한의원 쪽으로 해서 뭐 필요한 분들한테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구전으로 온전 홍보가 많이 돼서 뭐 필요한 분들 전화 굉장히 많아요. 유황 오리 알 하나에 예. 얼마예요? 이게 한 알에 얼마는 아니고 요 박스로 하면은 40개 2박스 보내드립니다. 40개 하면 5만 원. 그렇다면 한 알에 1,250원인 건데 높은 가격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유황 오리 알을 통한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봄부터 하니까 한 10월, 11월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그건 비중은 차지하진 않아요. 유황오리알은. 유황오리가 낳은 알을 판매해 연간 5천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 믿을 수 있는 똑똑한 농산물 맑은청. 깨끗하니까 똑똑똑.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만을 선별합니다. 안전하니까 똑똑똑. 싱싱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철인 농산물을 똑소리나게 구매해보세요. 신선하니까 똑똑똑. 청정 농산물 맑은청. 맛있으니까 똑똑똑. 똑똑한 농산물 똑소리나게 똑똑똑 맑은청. 그렇다면 유황오리는 더 높은 몸값을 자랑할 것 같은데 오리 알이 하나에 1,250원 정도 되는데 예. 이 오리 한 마리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이거는 한 마리 15만 원, 생오리는. 오리 한 마리가 15만 원? 2년 이상 키우는데 2년 키우면 사료비입니다. 10마리 넘게 들어가는데 그 폐사되는 거 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한 30만 원 받아야 내가 원래 되는 거예요. 그 25년 동안 가격을 한 번도 못 올렸어요. 비싸면 소비가 안 되지 않나요? 이건 고기를 먹는 게 아니니까 약용으로 쓰는 거니까 굉장히 싼 거예요. 저렴한 거죠. 김원혁 씨가 생산한 유황오리는 고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약용으로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걸까? 유황오리를 직접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황오리 진액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본질에 집중하라. 김원혁 씨 유황오리는 진액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어 오리의 털과 배설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공에 사용된다는데 여기 되면 유황오리하고 간, 쓸개, 심장, 머리 주머니, 똥집, 다슬기, 그 생강, 대파 뿌리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역할이 있나요? 다 역할이 있죠. 먼저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을 회복해주고 독소 해독을 잘해주는 게 다슬기고, 그다음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살균을 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파 뿌리는 뿌리를 꼭 내야 되는 건 이것도 황성분이 많아가지고 땀을 잘 나게 하고 신진대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막 이게 들어가는 재료마다 역할이 다 틀려요. 유황오리와 함께 이미 수많은 재료들을 넣었지만 작업 중 휴대폰을 확인해가며 자루에 담은 무언가를 다시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금 뭐 넣으신 거예요? 요거는 따로 넣는 건데 우리는 그 1대1 맞춤용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파는 건 일절 없어요. 주문이 들어와야 제액을 만드는데 요거는 문자로 고객분들이 정상을 적어줬기 때문에 내가 따로 또 특별히 약재를 선별해가지고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증상을 대표님한테 보낸다고요? 문자로 보내주니까 여러분들은. 김원혁 씨의 휴대폰 속에는 정말 고객들이 보내온 증상 관련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다. 자연의학을 뭐 나름대로 대치학을 공부를 하니까 자기 정상을 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은 내가 남대로 문헌하고 내 지식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접목해서 하면은 보다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가 이제 문자를 정상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지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촬영 중에도 상담을 청해오는 고객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어지럼증이 있고 뭐 이명은 없니까 선생님? 그래서 파킨슨 되면은 어지럼증이 있고 의명이 생기고 파킨슨 오면 기력이 떨어져 힘이 없어져요. 처방전이 이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어방전이 아니고 저희는 그 식품 보일러죠. 식품으로 써 있는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한의원에서는 뭐 의약품이나 이런 거는 전혀 취급을 안 해요. 식품 보일러로만 취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먹거리는 거 제철에 나오는 먹거리로 음식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황오리 진액을 먹은 고객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데 보양식품으로서 유황오리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산사, 이거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갈근을 이제 간을 보호해주고, 이거 마늘은 맨 그대로 기력을 보강하고 포공형은 염증을 잡아주는 거 그런 거죠. 2차 약재. 그 기본 공통형도 따로 있어요. 재료별로 따로 고아내고 며칠을 집중해서 정성을 쏟아야 하는 고된 작업인데 오리와 살하고 뼈가 약재 성분을 다 빨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같이 할 수 있거든. 따로따로 해서 따로 고았는 걸 나중에 같이 엄쳐서 다시 고우는 거지. 그래야 이제 약성이 배가 되는 거지. 이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유황오리를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품이 가진 힘을 연구하고 공부해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다. 유황오리 진액을 통한 연매출은 어떻게 돼요?
한 9억에서 9억 5천 정도. 유황오리를 진액으로 가공해 연간 9억 5천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원혁 씨가 유황오리를 키우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옛날에는 뭐 벼농사도 많이 하고 소도 키우고 뭐 대농으로 큰 농사를 했지요. 그런데 뭐 어느 날 뭐 FTA다 WTO다 수입 개방 뭐 나라도 이리 어렵지 그 농사 지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래서 뭐 살 수 있겠나 농촌에서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성실함과 정직함만으로는 FTA의 파고를 넘어설 수 없다는 생각에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작목을 찾게 됐다는데 25년 전에 일간지 기자를 냈었어요. 그런데 그 우연찮 기회에 유황오리 키운다는 사람이 내한테 전화로 취재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황오리 취재를 하고 기다도 쓰고 유황오리 맛을 봤는데 국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완전 약이야, 약. 2년 후에 다시 궁금해서 또 다시 먹고 싶어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서 다시 찾았는데 그분이 이사가 없대. 주변에 수소문에 그분이 망했대요. 그래서 야 이분이 왜 망했지? 그렇게 좋은 유황오리를 키워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유황오리를 내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게. 유황오리를 기르는 농장이 많지 않았던 시절 유황오리에 대한 기록과 연구 결과들은 김원혁 씨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고 사람이란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걸 키우다 보면은 어느 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이 2년 된 유황오리를 키울 때 정말 이 튼튼하게 키우는 거를 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드셔가지고 정말 몸이 좋아진다 하는 이 자긍심 하나로 하게 되는 거라니까. 나중에 자꾸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 진실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동물들이 오히려 사람을 가르쳐요. 자긍심 때문에 더욱 몰두하고 연구하며 지금의 성공을 일굴 수 있었던 것. 20여 년의 노력은 명인의 영예까지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명인 부자농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유황오리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줄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끈기와 인내, 그다음에 정성. 이거는 2년 이상 키워야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약성이 2년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끈기와 인내 참아야지. 그다음에 정성을 키워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인내와 정성만이 유황오리 농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연매출이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예. 소득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소득 비율은 뭐 한 30% 정도. 그건 여기도 보시다시피 뭐 사료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근데 포장비 뭐 또 약 재료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매출보다 만큼 이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마저도 수천 마리의 오리와 매일 함께하며 끊임없이 연구해온 20여 년이 있었기에 가능한 매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날 다시 찾은 유황오리 농장. 오늘은 오리 방목장이 아닌 창고에서 무언가 작업 중인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 마늘 배송하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지. 아니 오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늘도 하시는 아니 거예요? 유황오리하고 유황반마늘은 아주 친한 친척이야. 꼭 유황반마늘을 해야 돼. 오리와 마늘이 친척이라고요? 평범해 보이는 이 마늘도 유황오리 농사와 이어져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유황반마늘은 한정이니까 겨울을 놔야 되는 거니까 한 10월 중순쯤 돼서 발효 거름을 바닥에 뿌리고 그다음에 유황을 또 밭에다 뿌리고 난 뒤에 로타리를 쳐요. 그런 건 비닐을 덮어서 숙성을 시키고 난 뒤에 11월 초에 마늘 씨앗을 넣고 이제 마늘 키우는 거죠. 그 일체의 농약과 비료를 안 치는 거예요, 이게. 유황오리의 퇴비와 유황을 이용해 자연의 순리대로 키운 건강한 마늘인 건데 요즘 공해독 가잖아. 이 마늘이 전 세계적으로 항암 10대 항암약으로 계속 우수하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매운맛, 이 막에 보면은
이 매운맛, 이게 알라신이라는 거 황성분이에요. 식물성 유황이라 그러죠. 그죠? 그걸 먹이기 위해서 이걸 먹으려면 농약하고 비료 치면 화학성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지. 환자분들이 먹는 거니까. 보양으로 먹는 거니까. 일반 마늘에 비해 조금 작긴 하지만 마늘 고유의 건강함을 가득 담고 있어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유황 단마늘을 통한 예.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열마지기 정도 하니까 2,000평 하니까 한 2,000접에서 2,100접 정도 수확을 하니까 한 접에 5만 천 원 받으니까 한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유황 반마늘 농사를 통해 연간 1억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농장에서 멀지 않은 한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는데 이곳에 김원혁 씨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농사일에 건설업까지 겸하고 있는 걸까? 여기는 어디예요? 이 공사는 현장 사무실이죠. 여기를 왜 오신 거예요? 아, 여기 내가 올 한 10월쯤 돼서 준공을 하려고 관광농원 유황오리를 위한 관광농원 힐링 캠프 그거 좀 조성하는 현장이에요. 유황오리의 저변 확대와 실외 형성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연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데 김원혁 부자농부는 유황오리를 만난 이후로 아무리 힘들어도 연구와 도전을 멈춘 적이 없다고. 내가 농부라서 행복한 이유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를 찾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건 내가 만든 제품을 먹고 좋아졌다. 이런 자긍심. 그게 내 행복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농부가 어디겠어. 하늘이 준 직업이지. 김원혁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오리의 자유를 보장하라. 두 번째, 오리의 건강을 설계하라. 세 번째, 본질에 집중하라. 유황오리를 키워 연매출 11억 원을 달성한 김원혁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자연 속에서 정성껏 키운 유황오리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김원혁 부자농부. 농부의 진심이 담긴 그의 도전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